현재 로봇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두 이름 바로 현대차와 보스톤 다이내믹스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로봇까지 현대차는 이제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와 휴머노이드 로봇을 동시에 주도하는 글로벌 강자로 올라서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관세 이슈가 불거졌지만 걱정할 필요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미국 현지 공장과 배터리 생산 기지를 확대하면서 IRA 수의 핵심 기업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관세는 그래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정의선 회장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도 시장의 기대감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그룹 지배구조 정리가 본격화되면 현대차의 기업 가치가 한 단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죠. 그래서 미래 먹거리인 이 로봇에서 가장 큰 투자를 하면서 확실하게 치고 나가고 있는 현대차. 현재 배당도 잘 주고 전기차도 테슬라 뒤에 잘 따라 붙었고요. 미국에서 매출도 잘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올라갈 일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의 주제는요, 현대차가 보스톤 다이내믹스 다음으로 인수할 로봇 기업 두 종목, 앞으로 급등이 예상되는 주식들이니까 매수를 하시면 가장 좋고요. 최소한 관심 종목에 추가하셔서 주의 깊게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우선 좋아요 한 번씩은 다 부탁을 드리겠고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이랑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거 좀 재밌을 겁니다. 현대차의 보스톤 다이내믹스 이 인수 스토리를 잠깐만 들려드릴 텐데요. 2020년 12월 달에 현대차 그룹이 보스톤 다이내믹스에 11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지분 대략 약 80%를 인수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점은 정의선 회장 개인 사비로 무려 20%가량 2,400억 원 정도를 개인적으로 투자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지분 구성을 나타낸 원형 차트를 보시면 파란색이 가장 많은 지분을 투자한 현대차고요. 그 다음으로 20%, 10%씩 쭉 들고 있는데, 그룹 차원으로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에다가 정의선 회장 개인 지분까지 무려 80%나 투자를 한 구조인데, 이거는 명백한 완전 인수의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보스톤 다이내믹스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실패한 게 아니라 일부러 현대가 상반기 IPO 신청 서류를 안 내면서 상장을 의도적으로 연기시킨 건데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보스톤 다이내믹스가 과거 작년 2024년만 하더라도 무려 4,400억 원대의 적자, 올해 1분기에도 1,200억 원 손실, 이런 규모의 적자는요, IPO 준비 단계에서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상장 이후에도 그간의 손실을 언제 회복할 수 있을지 전망이 불투명하다면 투자자들이 외면할 가능성도 높은데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 기대감으로 주가에는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실적, 매출로는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현대는 먼저 적자부터 줄이자,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지분 구조를 보면 현대차 그룹이 80%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20%가량을 이 소프트뱅크가 들고 있는데, 이게 이번 상장에 있어서 화두가 되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이 풋옵션 리스크인데, 풋옵션이라는 게 뭘까요? 특정한 가격에 특정한 시점에 있어서 상대방한테 강제로 주식을 팔 수 있는 매도권이에요. 콜옵션의 반대인데, 나는 특정 시점에 내가 원할 경우에는 너한테 무조건 이 주식을 떠넘길 수 있다,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강제성이 있는 일종의 매도 청구권인데요. 즉 소프트뱅크는 보스톤 다이내믹스가 올해 상장을 안 할 경우에 이 남은 20%가량 주식을 현대차한테 강제로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입장에서는 상장을 해야지만 이 풋옵션 행사를 못하게 막을 수가 있는데요. 2021년에 인수를 했고 4년 이내에 상장을 실패하면 지분을 강제로 매도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밑에 나와 있죠. 현대차는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상장시키는 대신에 적자부터 탈출시키겠다라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는 현대차에 내 지분 좀 사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건데요. 그 예상 인수 자금으로 2,900억 정도가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양측의 현재 입장은 어떨까요? 먼저 소프트뱅크는 원래 약속한 대로 풋옵션 계약대로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다, 내 지분 현대차가 어차피 사가면 손해도 안 보고 괜찮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럼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생각은 어떨까요? 지금 상황 오히려 좋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 기회에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완전한 우리 회사 100% 자회사로 편입시켜 버리겠다. 왜냐? 출혈이 좀 크더라도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미래 먹거리인 이 로봇 사업을 우리가 직접 리드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생각인데, 보스톤 다이내믹스가 상장을 못해서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팔 수 있게 됐고, 리스크 해칭 차원에서 소뱅은 지금 팔아서 손해는 안 보려고 할 거예요. 그에 따라서 현대차가 이 로봇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건데요. 더군다나 정의선 회장은 이미 개인 자금으로 2,500억 넘게 넣었습니다. 올 2분기에도 1,250억 원의 추가 투자가 예상이 되는데, 그에 따라 누적 투자 규모는 이 금액이 추가돼서 3,500억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스톤 다이내믹스가 분기마다 약 1,00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투입을 해야 된다, 총알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 이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통한 수익은요, 단순하게 이 막대한 개인 사비가 투입됐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정 회장이 보스턴에서 단순히 돈을 벌려는 게 아니고 목표는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있는데요. 지금 현대차 그룹은 모비스, 현대차, 기아의 계열사로 이어지는 이런 순환 구조입니다. 지금 이 모비스가요, 그룹 지배의 핵심 키라는 게 나와 있는데, 모비스만 장악을 하게 되면 그 수직 아래에 있는 현대차와 기아도 지배가 가능해지는데요. 정의선 회장은 모비스를 정점으로 한 단일 지배 구조 체제로 전환하려는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현대 모비스가 그룹 차원에서 지배의 레버리지가 되는 핵심 코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이 현대 모비스의 정의선 회장 지분을 보면 0.3%대밖에 없습니다. 엄청 낮은 건데요. 이 지배 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이 돈이 필요합니다. 일단 현금을 만들어야 돼요. 정의선 회장은 무조건 이 현대 모비스 지분의 확대가 필요한데, 거기에 필요한 이 자금이요, 한두 푼이 아니라 조 단위의 금액이 필요한데 현금 동원력이 필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 1조 원 수준의 현금을 조달할 현실적인 방법은요, 로봇이에요. 지금 돈을 엄청나게 꽂아놓은 이 지분 80%의 보스톤 다이내믹스 일단 상장을 시키는 겁니다.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IPO 또는 매각으로 수익 실현을 한 다음에 이 자금을 기반으로 현대 모비스의 지분 확보가 핵심 전략이라는 건데요. 지분의 20-30% 정도를 매각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고, 이 자금을 통해서 풋옵션 대략 2,900억 원의 부담을 해소하면서 나머지는 지분 확대의 총알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자금을 확보한 다음에는요, 현대모비스에서 AS랑 모듈 사업부를 쪼개가지고 분할을 해가지고 이걸 현대글로비스와 합병시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글로비스의 기업 가치가 부풀려지는 이펙트가 나오겠죠. 글로비스는 정의선 회장의 지분을 보세요. 무려 23%나 들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사업부를 분할해서 글로비스와 인수합병시킨 다음에 글로비스의 기업 가치를 펌핑시킨 걸로 이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사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글로비스를 활용해 모비스 지분을 살 수 있는 교환 가치 창출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정의선 회장은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반드시 미국에 상장시킬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 지분 대략 20에서 30%를 매각을 하면서 조 단위의 현금을 확보를 하고요. 소프트뱅크가 행사할 2,900억대의 풋옵션을 인수하면서 재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현대모비스의 사업부를 글로비스로 쪼개서 흡수시킨 다음에 글로비스의 주가를 펌핑시키는 방식으로 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23%의 압도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정의선 회장의 글로비스 주식을 기반으로 이 모비스의 지분을 사들이거나 아니면 스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현대차 그룹의 수직 계열화, 현대차와 기아의 지배력까지 키우는 정의선 회장의 보스톤 다이내믹스 로봇을 통한 빅픽처, 큰 그림이 완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절대 끝나지 않겠죠. 왜냐? 현대차는 이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상장시키는 순간 이제 뒤가 없어졌습니다. 현대차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무조건 성공시켜야 하는데요. 앞으로 더 커져가는 실내 서비스 로봇부터 산업용, 헬스케어 로봇까지 삼성, LG, 두산한테 밀리지 않으려면 더 많은 기술과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현대차가 보스톤 다이내믹스 다음으로 인수할 오늘의 대박 종목 두 가지 말씀을 드려 볼 텐데요. 자, 그 전에 저희 채널
채널 구독자 이렇게 6만 명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6만 구독자 감사 퀴즈 이벤트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이벤트니까 당연히 상품은 있어야겠죠. 정답을 맞추신 모든 분들께 제 적중률 90% 가까이 나오는 이 급등주 검색기를 100%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여기 나와 있죠. 오늘 영상 내용 기억하고 계신다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 현대차 지배구조의 핵심 기업은 어디일까요? 1번 현대모비스, 2번 현대제철, 3번 기아차, 4번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식이라고 앞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 정답을요, 영상 하단에 이 고정 댓글 보시면요, 이렇게 제가 링크 하나 걸어뒀습니다. 우선 댓글에 정답을 달아주신 다음에 이 설문 링크를 작성한 다음에 꼭 제출 버튼까지 클릭해 주셔야 참여가 완료되고요. 그러면 제가 정답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100% 무료로 급등주 검색기 발송을 해 드릴 건데요. 자, 그래서 검색기 적용 방법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이면 조건 만족 시간이 보입니다. 이게 종목의 포착 시점이고 이렇게 종목명이 쭈루룩 나와 있고요. 현재 가격이 매수 타이밍, 포착 가격입니다. 이 가격에 실시간으로 주시하고 있다가 바로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좀 늦어도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종목 이 펜엔터테인먼트 조건 만족 시간이 12시 31분이고 가격이 2,300원으로 걸렸죠. 자, 그래서 펜엔터테인먼트의 1분봉 차트를 한번 보면요, 12시 31분이죠. 12시 31분 이렇게 보시면 시가 2,300원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자, 보시면 이렇게 급등하기 몇 분 전에 포착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전 흐름을 보면 이미 이때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단기적인 매물 소화 과정이 있었고, 급등 직전에 이상 수급 거래량을 캐치하면서 검색기에 이렇게 띄워주는 로직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네트웍스 조건 만족 시간이 10시 5분이고요. 현재 가격 1277원으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분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10시 5분이죠. 10시 5분. 그래서 보시면 시가 1277원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때 급등하기 바로 직전에 포착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10시 11분에 바로 초급등세가 나왔는데요. 매수 포착 가격이 1277원이었고 장중 고가 1599원이었기 때문에 당일 25%대의 급등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상 위에 두 종목만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백테스팅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보내드리는 이 급등주 종목 포착 검색기는요, 지수나 시황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철저하게 로직 기반, 데이터 기반으로 급등이 유력한 종목들만 90% 이상 필터링을 맞춰서 매수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쓰시는 키움증권이건 미래에셋, 삼성, 대신증권이건 증권사 무관하게 휴대폰이건 컴퓨터건 전부 다 활용하실 수 있게 세팅을 마친 검색식이라 받아보시고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거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드릴까요? 네, 맞습니다. 100% 무료로요. 오늘 퀴즈 이벤트 참여하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꼭 해주셔야 될 게 있죠. 바로 구독이랑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정책상 제가 파일을 따로 올리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받아보실 정보와 함께 퀴즈의 정답을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에 제가 고정해 놓은 첫 번째 댓글 보이실 겁니다. 거기에 제 이름 차오름 전문가 100% 무료 이벤트 이렇게 나와 있는 구글 설문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요즘 개인정보가 민감하기 때문에 수집된 정보는 3자에게 절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정확하게 표기를 해뒀고요. 이 설문지 제출해 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이시구나 확인을 하고 다음날 바로 기존 구독자분들이시건 오늘 저를 처음 알게 되신 신규 시청자분이시건 전부 급등주 검색기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대박 추천주 첫 번째는
바로 클로봇입니다. 이름만 보면 클라우드와 로봇의 합성어처럼 들리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클로봇은 협동 로봇 제어, 이 소프트웨어에 특화된 기업인데요. 다양한 산업용 로봇에 AI 제어 알고리즘을 탑재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어요. 특히나 기술을 확장해서 요즘 가장 떠오르는 500조가 넘어가는 원전 해체 시장에서 현대건설이 진출한 이 미국에서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 보스톤 다이내믹스와 같이 다관절 보행 로봇, 이 제어 소프트웨어에 특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차 그룹이 건설 로봇과 인프라 점검 로봇에 진출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클로봇의 기술력이 보스톤의 이 하드웨어와 결합이 될 경우에 시너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요. 게다가 시가총액도 아직 작기 때문에 스윙 구간으로 큰 폭의 리레이팅 기대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 보시면 보스톤 다이내믹스가 만든 이 로봇계가 체르노빌 사고 현장에서 이미 활약하고 있다.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 이거를 스팟이라고 하거든요. 이 스팟의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급 계약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게 주가 상승의 근거가 될 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대박 추천주는 바로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는요, LG전자가 이대주주로 있는 거 다들 아실 텐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더불어서 로봇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만한 그런 종목이에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액추에이터 있죠. 이 액추에이터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일의 풀스택 피지컬 AI 기업이라고 불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함께 로봇 섹터의 양대장격이고요.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이 스팟이나 아틀라스 같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상용화하려면 고성능 액추에이터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로보티즈는 이미 한국형 휴머노이드 플랫폼을 자체 개발하고 있고요. 정부와 산업부랑 R&D 수주도 확보 중에 있습니다. 현대차가 보스톤 기술 내재화를 추진하면서 로보티즈와의 협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요. 현재 저평가된 시총과 휴머노이드 테마에 힘입어서 주가 상승이 가장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로보티즈의 주가가 저평가되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데요. 로보티즈가 만든다는 액추에이터, 이 다이나믹 셀에는 모터의 속도를 줄여주는 이 감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거를요,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거의 다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그럴 만도 한 게 일본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감속기를 국산화 그리고 상용화에 성공한 몇 안 되는 기업이 바로 로보티즈예요. 그래서 지금 동종업계 평균 이 PSR, 매출 대비 주가 비율을 좀 보시면요. 유일 로보틱스가 20배로 비교적 낮은 편이고, 두산 로보틱스가 80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무려 300배입니다. 이 PSR이라는 게요, 주가를 한 주당 매출로 환산해서 나눈 데이터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기업의 시가총액이 매출액에 비해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는 지표인데요. 로보티즈는 그럼 얼마일까요? 로보티즈는 10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쟁사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낮은 수치인데요. 이 PSR이 낮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출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로보티즈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크게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로보티즈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죠. 중기 대박 추천주 하나 있다고. 그게 바로 현대차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단기 급등주 좋아하시는 거 다들 알고 있지만, 이 큰 비중은요, 이런 우량주를 하나 가지고 가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말고 저는 앞으로 이 현대차가 우리 국장의 이 대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요. 명확한 근거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주체는 글로비스도, 모비스도 아닌 바로 현대차인데요. 보스톤의 핵심 로봇 기술과 그리고 생산 라인, 사업 개발을 주도하는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가 바로 현대차예요. 2020년 인수 주체가 현대차가 30%였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개발 협업 주체 역시 현대차, 로보틱스 사업 전체 로드맵 주도도 현대차 본사에서 전부합니다. 즉 실제의 매출과 그리고 수익화가 연결되는 곳이
현대차라는 거고요. 특히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징역도 갔다 오고 허둥대고 있을 때 그동안 아주 착실하게 이 미래 먹거리, 특히나 가장 중요한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인수, 로봇 사업을 착실하게 인수하면서 먹고 있었고, 재무제표를 보면 현금 보유도 굉장히 빵빵하고요. 배당도 많이 줘요.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기업이 현대차라고 보여집니다. 또 로봇 이외에도 자율주행이랑 전기차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이 테슬라 뒤에 정말 잘 따라붙었죠. 일본의 도요타가 수소차로 약간 삽질하는 동안 독일 3사보다도 오히려 더 빠르게 잘 붙었어요. 앞으로 고도화될 이 AI 기반 이 피지컬 AI 비즈니스 전체의 중심에 IT 기업들보다도 더 중심에 있을 거로 보여지는 게 현대차고요. 또 최근에 보면 이 기관과 외국인이 현대차, 우선주, 보통주 모두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어요. 공매도 잔고도 현대차는 점점 줄고 있는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현대차는 4월 11일에 기록한 최저가 17만 8,500원 이후에 저점을 서서히 높여가면서 우상향 추세 전환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구간에서요, 이중바닥 패턴과 유사한 이런 기술적 지지가 만들어지면서 바닥 다지기가 끝난 걸로 사료됩니다. 또 21선과 61선 사이에서 가격이 눌림목을 형성 중인데 이평선을 지지한 다음에 재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RSI 지표 역시 현재 50 라인에서 횡보 중인데요. 이거는 과매도도 아닌 이 중립 구간이라 상승을 재개할 시에 에너지도 굉장히 충분한 위치로 보여지는 게 현재 구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는 기술적 관점으로 봐도 현재 바닥을 잘 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평선도 정배열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눌림목 구간이라서 아주 매력적인 매수 타점이고, 네 번째로 RSI도 중립 상태에서 반등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 관점으로도 이 네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 21만 원 선이에요. 21만 원 라인만 돌파를 하면 중장기적으로 아주 강력한 상승 추세의 재진입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요, 지금 가격 라인이 너무나 잘 눌려있는 아주 매력적인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현대차가 보스톤 다이내믹스 다음으로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 로봇 기업 두 가지 종목, 이 클로봇과 로보티즈, 그리고 인수 주체인 이 현대차도 중장기적 관점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국장의 대장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나는 혼자서 매매하는 거 좀 어렵다, 종목은 좋은 거 알겠는데 매수 타이밍 잡는 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계속 지켜보다가 이 매수가 매도 가격 공유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은 단기적인 급등, 그리고 현대차는 중장기적인 우상향이 나올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진입 시점, 이 매수 타이밍이겠죠. 매수 타점에 따라서 많게는 몇십 퍼센트, 몇백 퍼센트 차이도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제가 보내드리는 이 매수 매도 가격 100% 구독자 한정 무료예요. 전 이런 걸로 돈 주신다고 해도 필요 없으니까 영상 매일 시청해 주시면서 뭐 해주셔야 돼요?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고요. 오늘 저를 처음 보신 시청자분들은 이 구독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댓글창이 있는데요. 제가 댓글창에 이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뒀으니까 이 설문지 작성하신 다음에 꼭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오늘 시청하신 종목명은 오늘은 현대차 관련주니까 간단하게 현대라고 두 글자 기입해서 보내주셔도 제가 다 체크가 되니까요. 끝으로 제가 내일장부터 들어가야 할 전반적인 이 시장의 흐름과 이 매매 전략에 대한 브리핑 반드시 필수 시청하셔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증시 그 어느 때보다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4월 저점 2200포인트에서 출발해서 단 3개월 만에 1000포인트를 끌어올리면서 3200선을 돌파했습니다. 현재는 살짝 눌린 이후에 재차 방향성을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탐색 중인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이 바로 이 주식시장에 다시 올라탈 그런 타이밍입니다. 앞으로 큰 추세상 이 상승장이 지속될 텐데요. 하락장에는 정말 실력 있는 극소수만이 수익을 본다면 이런 상승장에는 다 같이 돈 벌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수익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중에서 못해도 상위 10% 안에는 들어가셨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이 트럼프는 사실상 파월 보고 나가라고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이 긴축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가 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에 더해서 이 트럼프까지 대놓고 주식시장에 유동성 폭탄을 투하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세부 종목에 대한 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거시경제의 큰 물줄기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마스가 프로젝트,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 수요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선이나 철강, 원자재 관련주들의 반등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이 글로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있고, 이런 정책과 이슈들의 합이 착착 맞아 떨어지면서 코로나 시기 이상의 대상승 불장 랠리가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그런 투자의 기회가 오고 있는 건데요. 그럼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 종목 선정입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겠죠? 그리고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인데요. 이거 두 개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매매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100% 완전히 무료로 운영 중인 텔레그램방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면 100% 무료라고 써있죠. 저희 채널 앞으로도 계속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라는 의미에서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주식시장이 열리는 날이면 매일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추천을 드리는데요. 하루에 이렇게 딱 3종목씩요.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고, 그리고 수급이 폭발하는 강력한 주도주들만 선정을 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렇게 스크롤도 되고 드래그도 되고요. 이모티콘 클릭도 전부 되는 실제 운영 중인 텔레그램 메신저라는 거 확인시켜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주 8월 8일 금요일자의 추천주들을 보시면 파마 리서치, KSP, 세비캠 이렇게 딱 3종목이 나갔습니다. 자, 시간대를 보시면요. 오전 8시 35분, 40분, 그리고 42분 모두 이렇게 개장 전에 나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복잡하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개장 전에만 딱 대기하셨다가 그냥 시초가에 매수해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는 급등주 검색기 있잖아요. 이 급등주 검색기랑 이 시초가 배팅주만 여러분들께서 적절히 잘 조합을 해서 사용하신다면 설령 폭락장이 오더라도 저처럼 생존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추천주 한번 볼까요? 개장 전 8시 35분에 메시지가 나갔는데요. 추천 종목 파마 리서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시초가에 바로 투입이에요. 자, 그래서 결과를 보면요. 파마 리서치 시가 대비 장중 고가 11%대의 수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봉을 봐도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종목 100만 원만 매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 장중 고가 11%이기 때문에 11만 원 정도의 일당은 이 한 종목만으로도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추천주 KSP죠. 역시나 개장 전 8시 40분에 추천이 나갔고, 결과를 보면요. KSP 시가 대비 장중 고가 21%대 급등. 역시나 개장 전에 대기하셨다가 시초가에 매수만 잘했다면 21%대의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이 시초가 배팅주는요. 단기 급등주기 때문에 당일 매도가 원칙이에요. 다음날까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당일에 정리해야 된다는 점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 세비캠 보겠습니다. 세비캠은 폐배터리 관련주로 요즘 2차 전지 움직임이 좋다 보니까 다가오는 장에도 이거는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비캠 역시 장대양봉 불기둥이 꽂혔는데 시가 1.4%대에서 출발을 해서 장중고가 28%대 초급등 수익, 종가도 21%로 안정적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세비캠 역시나 시초가에만 매수를 했다면 충분하게 27%대의 급등 수익은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나간 종목 파마 리서치 11%고요.
KSP 21%, 세비캠 27%, 역시나 대박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수익률이 좀 높은 편인데 어찌됐건 이런 시초가의 먹잇감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딱 100만 원씩만 분할해서 매수했다라고 해도 11%, 21, 27 이거 합치면 도합 59%잖아요. 100만 원씩만 매수했다면 59만 원에 당일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종목들을 매일 개장 전에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매수를 안 한다라는 건 제가 여러분께 이 돈을 들여도 매일 땅에 버리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시장 상황에 맞는 그리고 이 세력들의 매집의 확신이 있는 그런 종목들로만 수십 개 중에서 추려서 이렇게 3개씩 나가는 거기 때문에 승률이 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자, 영상 하단에 이렇게 무료 소통방 댓글창을 통해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한시적으로 오픈해 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간혹 저 이제라도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면 또 유료인가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확실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오늘 저를 처음 알게 되신 신규 시청자분들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구독만 해주시면요.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고요.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입장하신다라고 해서 100원짜리 한 장 드는 거 없는 만큼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영상 하단에 이 댓글창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너무 많으면 관리가 또 힘들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딱 5,000분까지만 받기 때문에 마감이 되면 이 고정 댓글의 링크는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링크가 보이시면 즉시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이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가장 빠르게 제 다음 영상 시청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의 급등주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